안녕하세요. 닥치고 현장 발품 황제 나무 이성주입니다. 요즘에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피디님의 질문과 제가 답을 해주는 시간 앞으로 종종 닥현TV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나무쌤. 네네. 제가 이번에 조정지역 대상 해제가 되면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무쌤께서 올려주신 블로그를 잘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조정지역 대상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나무쌤의 의견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네이버에 나무 이성주라고 치면 블로그에 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이라는 글을 길게 썼는데 닥현TV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게릴라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저는 생각해요. 투자를 잘하려면 5why, 왜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스킬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조정 대상지에서 비조정으로 된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는 우리 또 옐런, 또 미연준 의장님의 말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좋은 물건들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인상되고 매수자 심리는 얼어붙은 상태에서 매물은 쌓여가고 지방세가 걷어지지 않으니까는 지자체는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비조정으로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취득세 중과와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말 그대로 내가 분양을 들고 있으면 이만큼 1억이라는 수익이 났는데 세금 77% 내고 남은 게 없으니까 다운 계약을 해라는 건 아니에요.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을 좀 비싸게 팔아서 하든지 아니면 네가 세금을 대신 내줘라. 이런 개념에 의해서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비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많고 그리고 거래가 좀 거래 절벽이 된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비조정으로 해서 거래를 좀 움직이고 대출이 되지 않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 대출도 할 수 있게끔 세대 건당 한 건 더 늘고 LTV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해서 끊지지 말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끔 하는 국토부의 생각에 의해서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올해 최저. 근데 경매 건수는 최다라고 해요. 네. 이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나무쌤께서 한번 어떤 건지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경매에 나오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대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든 개인과의 채무든 그렇게 해서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로 의해서 경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시세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경매는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감정평가하는 금액이랑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입찰 건수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매에 물건은 많지만 입찰 건수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때는 6개월 전에 경매 감정가였는데 시장이 그때는 좋았기 때문에 입찰 건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행보가 하락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입찰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건수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디님. 질문이요. 예리한데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네. 거래 절벽 속 6억 이하 아파트만 인기다 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네. 나무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 절벽 6억 이하 인기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10억이 넘어가면 대출도 좀 작아지고 LTV 40% 무주택자인 한해서 근데 6억은 대출 좀 해서 금리가 있더라도 내가 전세 사는 것보다 집을 사서 그냥 그 이자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이사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보다 6억 이하의 대출 받아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지금 또 분위기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대출도 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수도권에 6억 이하에 있는 조금 중산층 분들이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수도권에서 거래를 좀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나무쌤께서 칼럼으로 써주신 그 부동산 하락 횡보 금리 이 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사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니까 대출을 일으키는 게 금액이 많으면 대출하는 채무자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6억 이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유를 따졌을 때 지금 일반 안심대출 말고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했을 경우에 4%, 5% 조금 금리가 많이 인상하고 있거든요. 은행은 늘 얘기하지만 비 올 때 우산을 빼앗고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는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절대 고정금리를 하지 않아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6억 이상이 되면은 내가 대출을 LTV 담보대출했을 때 이자 내는 대출 이자 비용이 좀 크다 보니까 쉽게 처분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6억 이하에 있는 수도권의 매물 중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분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에 언론에서 그런 뉴스 보도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입지를 보고 판단하시겠죠. 하여튼 지금 언론에서 많은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거래 절벽이고 특히 초보분들이나 중수분들이 2년 전, 3년 전에 매수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공실이 6개월, 8개월 길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가정불화도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매수 당시에 언제 팔 것인지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매수할 때는 입주 물량 꼭 지방 소도시라든지 광역시는 입주 물량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유동 자금이 허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으로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경기도로 치면 그동안에 여주나 이천시가 비조정이었는데 이번에 평택이든 동두천이든 몇 군데 또 비조정을 풀었잖아요. 그 푸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역시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창원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세종은 공무원의 도시이다 보니까 쉽게 풀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언론을 100% 신뢰는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현장면이고 발품 황제다 보니까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나면 그 기사대로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지역서장님들 만나서 미팅하고 또 소통하고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공실인 물건들도 어떻게 매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발 동동거리고 단톡방에서 질문해서 답을 찾는 분들보다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진인사대청명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고민 한번 해보고 이 영상을 보고 팔리지 않는 매물 내놓은 지역을 바로 현장을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앞으로도 호랑이 기운 팍팍 전해드리는 발품황제 나무 인성주가 되겠습니다. 파이팅!